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 발디엘의 극장판 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로보톤 피규어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TVA 버전과 극장판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건 3호기의 수송 베이스로 출시된 이 십자가 베이스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TVA 버전의 발디엘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TVA 버전도 아주 매력적인 킷이라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TVA 버전에는 스지아라 토지가 탑승했다면 극장판에서는 아스카가 탑승하게 됩니다. 3호기 탑승 때 입었던 플러그 수트로 나온 프라모델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품을 봤는데 구매를 하셔도 좋은 퀄리티더라고요. 이 3호기 리뷰에 필요한 초호기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0호기와 초회판 베이스, 포지트론 세트 리뷰는 다음 시간에 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선 이 두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뒤에 있는 이 박스 아트를 보시면 이렇게 감염된 엔트리 플러그가 연출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TV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연출되었다면 극장판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로보톤 제품인데요. 웹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매물이 정말 몇 개 없고 일본 만드라케에서도 중고 제품으로 구매하려고 해도 12,000원을 줘야 되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로보톤 제품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다리 부분의 비율이 굉장히 안 좋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 내부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발디엘로 연출할 수 있는 총 4개의 팔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우선 TV판과 극장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적인 컬러는 극장판이 조금 더 네이비 컬러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 부분의 색상과 가슴 파츠의 색상, 그리고 어깨 부분 아래로 튀어나온 형상은 디자인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 부분의 파츠 색상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동일하게 생겼지만 이 부분도 색상 정도만 다르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엄빌리컬 케이블이 꽂히는 부분의 색상도 다르고 극장판 제품들은 배 부분에 고속구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중에서 아쉬운 부분은 배 부분이 TV판 버전은 잘록하게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극장판은 조금 뚱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로보톤에서 출시된 초호기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발 부분에 가동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발가락 부분은 초호기는 위로만 움직이는 대신 3호기는 핀이 보이긴 하지만 발가락이 아래로도 가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발 뒤꿈치 부분에도 핀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마감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무릎 뒷부분의 디자인은 초호기와 달라서 작동되는 범위가 더 넓은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초호기와 똑같이 작동이 가능해서 그냥 디자인만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호기에서 사도로 변하는 모습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파츠를 뺀 후에 팔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깨 부분의 조인트가 굉장히 부러지기 쉽게 볼 조인트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정말 조심해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 아래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고속구는 기존 팔에 있는 걸 빼서 꽂아줘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아까 뺐던 어깨 고속구를 다시 꽂아주시면 팔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발디엘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플러그가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빼서 꽂아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3호기에서 4도로 변화된 발디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보톤의 다리는 비율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팔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보여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초호기와 연출을 하는 중에 하나 더 재밌는 차이점을 발견했는데요. 초호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의 고관절 부분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 반면에 3호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더 넓게 벌릴 수 있는 관절 구조가 추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도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분은 초옥의 양팔을 구속하면서 펼쳐지는 이 추가적인 두 개의 팔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어깨 구속구를 빼고 사도화된 팔을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앞에 보셨던 어깨 구속구와 동일하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지기 쉽습니다. 팔을 움직일 때는 팔 아랫부분의 파츠를 잡고 정말 조심해 가면서 움직여서 연출을 해줘야 되는 게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점이 이 사도화된 팔 파츠의 손 부분이 여유분 없이 하나씩만 들어 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는 초옥의 목을 완벽하게 조를 수는 없더라고요. 한 80% 정도만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항상 저는 도색된 프라모델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도색이 까질까봐 자유롭게 연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연출하면서 촬영할 수 있었고 프라모델에 없는 이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다음은 십자가 수송대를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이펙트 윙즈에서는 여러가지 에반게리온 옵션 파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다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옵션 파츠가 여러가지가 있고요. 초옥이 DX에만 있는 수송대에 LED까지 넣어서 출시된 제품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품 수송대가 3개가 있어서 아마 이것까지 구매를 할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예약 구매를 해서 출시하자마자 제작을 해봤었는데 RG352가 나올 때까지 리뷰를 조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RG352가 도저히 출시가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로보톤 352와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보통 중국 제품들은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악평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았었는데요. 생각보다 설명서도 컬러로 잘 되어 있고 들어가져 있는 제품의 핀 가공 부분이나 표면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디자인은 극장판을 기준으로 제작이 된 것 같고요. 연출된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도 추가로 할 필요 없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다이에서 352와 같이 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팔 부분을 고정하는 부품과 다리 부분을 고정하는 부품이 이렇게 각각 2개씩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받침대 모양은 애니메이션에 연출되진 않는데 이 부분은 초옥이 DX 세트에 있는 수송대와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이어도 십자가 윗부분과 옆부분에 달아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와이어를 고정해주면 간단하지만 디테일업된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귀찮으시더라도 달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 이 상태에서 한번 RG 제품을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발 부분에 있는 고정 부품은 2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건 로보톤처럼 짧은 피규어에 고정하는 부품이고 아래에 있는 건 RG 제품처럼 긴 프라모델에 고정하는 부품입니다. 우선 이 팔 부분에 있는 고속구를 뒤로 꺾어서 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후에 부품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모아주시고 부품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 베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른 베이스로 한번 바꿔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실리콘 틀을 이용해서 해골 베이스를 만드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베이스는 사실 석고와 실리콘 틀만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베이스인데요. 이후에 에어브러쉬로 명암 도색만 해주면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해골 베이스를 이용해서 리볼텍에서 출시된 마크9의 베이스랑 비슷하게 연출할 수도 있는데요. RG 영호기의 머리를 빼고 이펙트 윙즈 무장 세트에서 출시된 낫을 고정해주면은 리볼텍 마크9과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십자가 베이스 아랫부분에 해골 베이스를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가운데 위치를 잘 잡아주신 후에 드릴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부품이 고정될 수 있도록 큰 구멍을 만들어 줬고요. 안쪽에는 황동선을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2파이 크기의 황동선을 꽂기 위해서 구멍을 낸 후에 결합을 해줬습니다. 황동선을 절단할 때는 꼭 전용 리퍼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십자가 베이스를 꽂아 주시면 조금 더 섬뜩한 느낌으로 베이스를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RG 2호기는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로보톤 3호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하는 피규어 리뷰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에는 에반게리온 피규어를 전문으로 리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207TV라는 채널에서 다양한 업체에서 출시된 피규어와 십자가 베이스를 고정하는 영상도 있으니까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방문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기 전에 건담 베이스의 마크 6가 우선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파랗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마 제품을 실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마크 6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보면 카시우스 창이 굉장히 예쁘게 재현되어 있다는 점과 마크 6의 특징인 곡선 형태의 어깨 구속구, 그리고 허리가 한 칸 더 들어가져 있는 게 어떻게 구현했는지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상단에 엔젤링도 있는데 저거는 그냥 간단한 실로 표현만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번 RG 제품 리뷰하기 전에 HG 제품도 리뷰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